허리 아프고 다리 땡기고 팔 저리고 아프다고 해서 건강검진하고 CT하고 MRI를 찍어버리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가끔 머리가 띵하고 기억력이 없어지고 머리도 아프고 그렇다고 머리를 CT나 MRI를 찍는다. 비싼 검사이니까 아픈 원인을 찾아낼 거야. 이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또 PET-CT가 제일 비싼 검사니까 다 찾아낼 거야. CT나 MRI 할 필요 없이 PET-CT만 하면 다른 것 안 해도 돼. 이것도 오해예요. 또 하나 오해는 병이 걸리면 증상이 나타나서 내가 알 거야. 내가 지금 아픈 데가 없고 밥 잘 먹고 운동 잘 하니까 나는 병이 없어 라고 하시는데 그건 착각일 수 있어요. 암이 걸리면 엄청 아플 거야. 폐암 걸리면 피를 토하고 위암 걸리면 토하고 대장암이면 피똥 싸고 이런 증상은 거의 말기가 되어서 나타나는 것이고 그전에는 증상이 거의 없어요. 모든 병은 소리 없이 다가와요. 암 환자들의 90%는 증상이 심해서 병원에 와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건강검진에서 발견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주변에서 이런 말 많이 들으시죠? 나 건강검진 받았는데 CT랑 MRI 다 했어. PET-CT까지 했으니까 이제 안심이야.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비싼 검사 많이 할수록 더 정확하고 더 안전하다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검사는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제대로 알고 해야 한다는 거. 특히 나이가 들면 병원 한 번 가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괜히 검사했다가 안 좋은 거 나오면 어떡하지? 이 나이에 뭘 알아서 뭐 해? 이런 생각 저도 압니다. 그런데요. 검사를 안 해서 병을 키우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필요 없는 검사를 너무 많이 해서 오히려 몸만 상하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은 어렵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딱 이것만은 꼭 알고 가셨으면 하는 이야기를 의학 용어를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병원 가면 이런 경험 있으시죠? 선생님, 제일 정확한 검사로 해주세요. 돈은 괜찮으니까 확실하게 봐주세요. 그런데 말이죠. 비싼 검사가 꼭 좋은 검사는 아닙니다. 허리가 아프신 분이 병원 갔더니 MRI 찍어보시죠 하더래요. 100만 원 넘게 나왔답니다. 결과는 디스크가 조금 튀어나왔네요. 나이 드시면 다 그래요. 근데요. 사실은 X-레이 한 장이면 충분했을 수도 있어요. 23만 원이면 되는 거. 검사는 비싸다고 좋은 게 아니라 내 증상에 맞아야 좋은 겁니다. CT, MRI, PET-CT 좋은 검사 맞아요. 근데 언제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급하게 머리를 다쳤다? 그럼 CT 찍어야죠. 뇌종양이 의심된다? 그럼 MRI 찍어야죠. 근데 그냥 건강검진인데 다 해볼까?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첫째, 방사선 피폭량이 있어요. CT 한 번 찍으면 X-레이 수십 장 찍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필요 없는 것까지 보입니다. 나이 들면 몸에 작은 혹 같은 거 하나둘씩 생겨요. 근데 그게 평생 문제 없이 지나가는 건데 검사에서 발견되면 이거 뭐예요? 하면서 또 검사하고 또 걱정하고 없던 병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병원에서 이것도 해보시겠어요? 이럴 때 무조건 네 하지 마시고요. 이거 꼭 필요한 검사인가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허리가 아프다. 무릎이 시큰거린다. 머리가 가끔 띵하다. 그러면 주변에서 병원 가서 CT 찍어봐 이러죠. 그래서 덜컥 겁이 나서 CT부터 찍으시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요, CT나 MRI는 구조를 보는 검사예요. 뼈가 부러졌는지, 디스크가 튀어나왔는지, 혹이 자라고 있는지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픈 이유가 항상 그런 건 아니거든요. 허리가 아픈 이유 마이너스 디스크가 튀어나와서는 CT, MRI에 보이지만 근육이 뭉쳐서 자세가 안 좋아서 스트레스 받아서 아픈 건 안 보입니다. 제가 아는 분이 어깨가 너무 아파서 MRI까지 찍었대요. 결과는 힘줄에 약간 염증 있지만 큰 문제 없어요. 근데 계속 아프니까 다른 병원 가셨더니 어깨 근육이 완전히 굳었네요. 물리치료 좀 받으세요. 2주 물리치료 받으니까 나았답니다. 100만 원짜리 MRI보다 5만 원짜리 물리치료가 효과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프다고 바로 큰 검사부터 하지 마세요. 순서가 있어요. 먼저 의사 선생님한테 증상 말하기 진찰받기 필요하면 간단한 검사. 그래도 원인 모르겠으면 CT, MRI. 급한 상황인지 아닌지를 먼저 봐야 해요. 갑자기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진다? 응급실 가서 CT 찍어야죠. 며칠 전부터 허리가 조금씩 아프다? 동네 병원 가서 진찰부터 받으세요.
제일 많이 궁금해하시는 PET-CT 이야기 해볼게요. PET-CT가 제일 정확하대. 몸 전체를 다 보니까 안심이야. 저도 처음엔 그렇게 알았어요. 근데 전문가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PET-CT가 뭐냐? 우리 몸에 포도당 주사를 놓습니다. 그러면 암세포가 그걸 많이 먹어요. 암세포는 에너지를 엄청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 포도당이 어디로 많이 갔는지 보는 거예요. 지도로 치면 대충 보는 거예요. 서울 어디쯤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 정도. 정확히 어느 동인지는 다시 확대해서 봐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PET-CT 찍고 나면 여기 이상하니까 다시 검사하세요.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PET-CT 하나로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PET-CT는 암세포를 찾는 검사인데 암이 아닌데도 반응하는 경우가 있어요. 염증 있을 때, 상처 치유 중일 때도 여기 뭔가 있네? 하고 나올 수 있어요. 제 지인이 건강검진으로 PET-CT 했는데 대장 부위에 의심소견 나왔대요. 2주 동안 밥도 제대로 못 드시고 걱정하다가 대장 내시경 받았는데 아무것도 없었대요. 그냥 그날 배에 가스가 좀 찼었나 봐요. PET-CT는 아무 때나 하는 검사가 아닙니다. 암 진단받은 후 전이 확인용, 암 치료 후 재발 확인용일 때 필요한 거예요. 왜냐? 비용도 비용이지만 방사선 피폭량이 꽤 높거든요. 그리고 PET-CT 찍었다고 100% 안심할 수 없어요. 아주 작은 암은 안 보일 수도 있고 어떤 종류의 암은 잘 안 나타나기도 해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 100% 완벽한 검사는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검사에서 괜찮다고 나왔으니까 나는 건강해 이렇게 생각하세요. 근데요, 검사라는 건 그 순간의 사진 한 장일 뿐이에요. 위내시경 했어요. 깨끗하게 나왔어요. 그럼 평생 위암 안 걸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년에도 생길 수 있고 5년 뒤에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겁니다. 검사에는 민감도랑 특이도라는 게 있어요. 민감도는 병이 있을 때 그걸 찾아내는 능력이에요. 민감도가 높으면 병을 잘 찾아내요. 근데요, 없는데 있다고 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특이도는 병이 없을 때 없다고 말하는 능력이에요. 근데요, 있는데 못 찾을 수도 있어요. 유방암 검사 중에 유방 촬영술이 민감도가 약 85% 정도래요. 그 말은 100명 중 15명은 암이 있는데도 못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유방 초음파를 같이 하잖아요. 대장 내시경은 의사 선생님 실력에 따라 발견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검사 받았으니까 안심이 아니라 어디서, 누구한테 받느냐도 중요한 거예요. 검사는 그 순간만 보는 거예요. 100% 완벽한 검사는 없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검사 한 번 했으니까 평생 괜찮아 이런 생각은 위험합니다. 암 이야기예요. 많은 분들이 암은 아파야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세요. 근데요, 암은 대부분 안 아픕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특히 초기 암은 증상이 거의 없어요. 60대 중반 남자분이 평소에 건강하셨어요. 소화도 잘 되고 통증도 없었어요. 그냥 국가검진 때가 돼서 위내시경 하러 갔는데 위암이 발견됐어요. 다행히 초기였어요. 증상이 하나도 없었는데 검진 안 받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러시더라고요. 이게 암의 특징이에요. 암은 작을 때는 조용해요. 어느 정도 커지면 그때부터 아픈 거예요. 실제 통계를 보면요. 위암 같은 경우 조기에 발견하면 생존율이 95% 이상이에요. 근데 늦게 발견하면 30%도 안 됩니다. 대장암도 조기 발견하면 90% 이상인데 늦게 발견하면 1020%밖에 안 돼요. 이렇게 차이가 엄청나요. 그래서 증상이 없어도 검진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특히 50세 넘으신 분들, 가족 중에 암 환자 있으신 분들,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더 자주 받으셔야 합니다. 암은 천천히 자라요. 용종에서 시작해서 작은 암이 되고 큰 암으로 자라요. 대장암은 용종에서 암 되는데 510년 걸려요. 그래서 중간에 발견하면 막을 수 있어요. 대장 내시경 할 때 용종 발견하면 바로 제거하면 암으로 안 가는 거예요. 또 하나, 암은 초기에 혈액 검사에 안 나와요. 종양 표지자, 검사 CEA, CA19-9 이런 거 있는데 초기 암은 정상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혈액 검사 괜찮으니까 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암은 초기에 증상이 없어요. 조기 발견하면 완치율이 90% 넘습니다. 혈액 검사만으로는 부족하고 내시경을 꼭 하셔야 해요. 국가건강검진 이야기 해볼게요.
귀찮아서 안 받았어. 별로 안 아픈데 굳이? 이러시는 분들 계시죠? 근데요, 국가검진 안 받는 건 정말 큰 손해예요. 첫째, 거의 공짜거든요.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유방촬영, 저선량 펫CT. 이런 걸 개인적으로 받으면 몇십만 원씩 나와요. 근데 국가검진으로 받으면 본인 부담금이 1만 원 이하예요. 둘째, 꼭 필요한 검사만 골라져 있어요. 나라에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나이에는 이 검사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정한 거예요. 위암은 40세부터, 대장암은 50세부터, 유방암은 40세부터 여성분들. 셋째, 안 받으면 나중에 불리해질 수 있어요. 나중에 큰 병 생겼을 때 의료비 지원 받을 때 국가검진 받았어요? 확인해요. 정기적으로 검진 안 받았으면 지원받는데 불리할 수 있어요. 넷째, 동네 병원에서도 받을 수 있어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들어가면 우리 동네 어디서 할 수 있는지 다 나와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이 문자 받고도 3년 동안 안 받으셨어요. 바빠서, 귀찮아서 그러다가 배가 아파서 병원 갔더니 대장암 3기였대요. 만약 2년 전에 대장 내시경 받았으면 용종 단계에서 끝났을 거예요. 검진 한 번 안 받아서 인생이 바뀐 거예요. 다른 나라는 검진 받으려면 돈 엄청 내야 하고 예약도 몇 달씩 기다려야 해요. 우리는 공짜로 가까운 곳에서 받을 수 있어요. 검진 받고 나면 결과지 꼭 확인하세요. 재검사 필요 나오면 미루지 말고 바로 가세요. 재검사 통보 받으면 한 달 안에는 꼭 가세요. 검사 결과지 보는 법 알려드릴게요. 검사 받고 나면 정상 범위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나 괜찮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근데요, 정상 범위라는 게 완전히 건강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정상 범위는 100명 중 95명이 그 안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혈당 검사했어요. 공복 혈당이 99 나왔어요. 정상 범위가 100 미만이니까 정상이라고 나와요. 근데요, 작년엔 90이었고 재작년엔 85였다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몸이 이미 힘들어지고 있다는 신호예요. 콜레스테롤 검사. 총 콜레스테롤 199 나왔어요. 정상 범위가 200 미만이니까 정상이에요. 근데 5년 전엔 150이었다면 50이나 올라간 거예요. 검사 결과는 숫자 자체보다 추세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매년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 그럼 주의해야 해요. 정상 범위 아니어도 경계선에 있으면 조심하셔야 해요. 혈압 13,989이면 정상이긴 한데 고혈압 직전이에요. 이럴 땐 짜게 먹지 말고 운동 좀 하고 체중 관리하셔야 해요. 검사 결과지에 주의사항 써 있으면 꼭 읽으세요. 식이 조절 필요 운동 권장 재검 권유 이런 거 그냥 형식적으로 써놓은 거 아니에요. 정말 필요해서 쓴 거예요. 검사는 내 몸 상태를 알려주는 신호예요. 병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천천히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터지는 거예요. 병이 어떻게 생기는지 말씀드릴게요.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갑자기 당뇨 생겼어. 근데요, 병은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천천히 몇 년에 걸쳐서 생겨요. 먼저 몸이 피곤해지기 시작해요.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하지? 그 다음에 잠이 안 오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소화가 안 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기억력이 떨어져요. 이런 증상들이 1년, 2년, 3년 계속되면 그때부터 검사에서 이상이 나오기 시작해요. 혈당 올라가고, 혈압 올라가고, 콜레스테롤 올라가고. 근데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그래,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그러다가 검사에서 이상 나오면 나 당뇨야? 이렇게 놀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신호가 있었던 거예요. 검사에서 정상이어도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계속 피곤하다? 그럼 휴식이 필요한 거예요. 소화가 안 된다? 그럼 식습관을 바꿔야 해요. 나이 들면 다 그래 하고 넘기면 안 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똑같이 살면 그게 쌓이고 쌓여서 결국 병이 되는 거예요. 병은 생활 습관의 결과예요. 어떻게 먹고, 얼마나 움직이고, 얼마나 자고, 이런 게 쌓여서 병이 되는 거예요. 검사도 중요하지만 평소 생활이 더 중요합니다. 머리 검사 이야기 해볼게요. 뇌 CT, 뇌 MRI, 뇌 MRA.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시죠? 뇌 CT는 급할 때 찍는 검사예요. 머리를 세게 부딪혔다. 갑자기 의식을 잃었다. 이럴 때 응급실 가면 제일 먼저 찍는 게 뇌 CT예요. 5분이면 끝나요. 뇌출혈, 뇌경색, 두개골 골절 있는지 빨리 확인하는 거예요. 뇌 MRI는 뇌 조직을 자세히 보는 검사예요. 작은 뇌경색, 뇌종양,
뇌 위축 찾으려면 MRI를 찍어야 해요. CT보다 훨씬 자세히 보이거든요. 근데 시간이 30분에서 1시간 걸려요. 뇌 MRA는 뇌혈관을 보는 검사예요. 혈관이 좁아졌는지, 혈관에 꽈리가 생겼는지 보는 거예요. 특히 뇌동맥류 있잖아요. 혈관에 꽈리 생기는 거. 이게 터지면 뇌출혈로 가거든요. 이걸 미리 찾으려면 MRA를 찍어야 해요. 정리하면 뇌 CT는 급할 때, 뇌 MRI는 뇌 조직 자세히 볼 때, 뇌 MRA는 뇌혈관 볼 때. 일반적으로는 증상 없으면 굳이 안 해도 돼요. 근데 50세 넘으시고 고혈압이나 당뇨 있으시고 담배 피우시고 가족 중에 뇌졸중 있으신 분은 뇌 MRI나 MRA 한 번쯤 해보시는 게 좋아요. 뇌혈관은 아무 증상 없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혈관이 50% 좁아져도 증상 없을 수 있어요. 근데 갑자기 막히면 뇌경색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확인해서 좁아진 혈관 있으면 약으로 관리하고 생활 습관 바꾸고. 근데요, 매년 찍을 필요는 없어요. 한 번 찍어서 괜찮으면 5년 후에 다시 찍으면 돼요. 심장 검사 이야기 해볼게요. 특히 심장 초음파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증상 없으면 굳이 매년 할 필요 없어요. 심장 초음파는 언제 필요하냐? 가슴이 자주 두근거릴 때, 숨이 쉽게 찰 때, 심장이 멎는 느낌이 들 때, 이럴 때 필요한 검사예요. 근데 아무 증상 없는데 그냥 한번 볼까? 이건 별로 권하지 않아요. 왜냐? 건강한 사람도 심장 초음파 찍으면 작은 이상 소견이 나올 수 있거든요. 판막에 약간의 역류 있네요. 이런 거. 근데 이게 평생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증상 있을 때만 하는 게 좋아요. 대신에 심전도 검사는 정기적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이건 간단해요. 5분이면 끝나고 비용도 별로 안 들어요. 심장 리듬이 정상인지 부정맥은 없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국가검진에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꼭 받으세요. 관상동맥 CT는 심장 혈관을 보는 검사예요. 혈관이 좁아졌는지 석회화가 있는지 보는 거예요. 이것도 증상 있거나 가족력 있거나 위험인자 많을 때 하는 거예요. 정리하면 심전도는 정기적으로, 심장 초음파는 증상 있을 때, 관상동맥 CT는 필요할 때. 그래서 나는 뭘 해야 하는데? 이게 제일 궁금하시죠? 어렵게 외우실 필요 없어요. 나라에서 해주는 암 검진 무조건 받으세요. 위내시경은 40세부터 2년마다, 대장내시경은 50세부터, 유방 촬영은 40세부터 여성분들 2년마다, 저설량 PET-CT는 54세부터 흡연자분들. 거의 공짜거든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자주 확인하세요. 혈압은 집에서도 잴 수 있어요. 혈당이랑 콜레스테롤은 1년에 한 번 국가검진 때 확인하시면 돼요. 복부 초음파 12년에 한 번 정도. 간, 담낭, 췌장, 신장 확인하는 거예요. 특히 술 드시는 분들, 지방간 있으신 분들, B형 간염 있으신 분들은 꼭 하세요. 뇌 MRI나 MRA 50세 넘으시고 고혈압이나 당뇨 있으시면 한 번쯤 해보시는 게 좋아요. 5년에 한 번 정도면 충분해요. 심전도는 국가검진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때그때 받으시면 돼요. 심장 초음파는 증상 있을 때만. 골밀도 검사는 여성분들 폐경 후에 한 번쯤. 남자분들도 70세 넘으시면 한 번쯤. 정리하면 매년 꼭은 국가검진,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12년에 한 번은 복부 초음파. 5년에 한 번은 뇌 검사. 증상 있을 때는 심장 검사. 비싼 검사 많이 할 필요 없어요. 필요한 검사만 제때 하는 게 중요해요. 검사 결과 나오면 꼭 확인하시고 이상 있으면 미루지 말고 바로 병원 가세요. 재검사 통보 받으면 한 달 안에는 꼭 가세요. 검사는 미리 알고 미리 대비하는 거예요. 늦게 알면 치료도 길어지고 고생도 많아요. 미리 알면 간단하게 끝나요. 자, 여러분. 오늘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비싼 검사가 꼭 좋은 검사는 아니다. 국가검진은 꼭 받아야 한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검사는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제때 필요한 것만 하는 게 중요해요. CT, MRI, PET-CT 그냥 한번 해볼까? 이러지 마세요. 필요할 때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국가검진은 절대 거르지 마세요.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유방촬영, 저선량 PET-CT. 거의 공짜로 할 수 있는데 안 받는 건 정말 아까운 일이에요. 검사 결과가 정상으로 나왔어도 방심하지 마세요. 추세를 봐야 해요.
매년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면 그건 몸이 보내는 신호예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계속 피곤하고 잠이 안 오고 소화가 안 되면 나이 들어서 그래 이러지 마시고 병원 가서 확인해 보세요. 병은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몇 년에 걸쳐서 천천히 생겨요. 그래서 미리 알면 막을 수 있어요. 특히 암은 초기에 증상이 없어요. 조기 발견하면 완치율이 90% 넘어요. 늦게 발견하면 102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증상 없어도 정기적으로 검진 받으셔야 해요.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검사 몇만 원 아끼려고 검진 안 받다가 나중에 큰 병 생기면 몇천만 원 들어가요. 돈도 문제지만 고생은 돈으로도 못 사요. 오늘 이 영상 보시고 나 검진 언제 받았더라? 생각나시면 오늘 바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해 보세요. 올해 검진 대상자이시면 미루지 마시고 이번 달 안에 예약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이 지키셔야 해요. 저는 여기까지만 도와드릴 수 있어요. 실천은 여러분 몫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시면 앞으로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